대통령 후보는 쏟아지는데 과연 나는 누구를 뽑아야 할까 많이 고민되시죠? 이름은 아는데 막상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공약은 들어봤지만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다.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 프로필 떠먹여드리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영남일보 박지일 논설실장님 그리고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를 또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먼저 홍준표 후보의 간단한 프로필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후보, 거침없는 정치 베테랑입니다. 1954년 경남 창녕 출생이고요. 대학 졸업 후 검사로 임관해 특수부 검사로 활약했습니다. 드라마 모래시계 검사로도 유명합니다. 1996년 제15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고요. 이후 5선 국회의원, 재선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당대표 2회를 거친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2017년 탄핵 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대권에도 도전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 홍준표 후보는 어떤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는데 코미디언이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하듯이 네. 굉장히 좀 코믹하신 분이죠. 지방선거 대구시장이죠. 네. 그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 당대표 2번, 대선 본선까지 가본 적 있잖아요. 네.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은 이전 대선 후보군 중에 이재명 정도 거의 유의한 사람이다. 유의한. 네. 두 사람인데 그만큼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하듯이 정치인이 그 정도 되면 뭐 거물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여러 이제 그 이력이 말해주듯이 굉장히 한국 정치의 속성을 잘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 본인의 어떤 정치 이력에서 본다면은 좀 그 독고다이랄까, 굉장히 계파가 좀 얇으면서 좀 약점이 있고 한편으로서는 좀 굉장히 창의적인 발언을 잘 하시는 네. 그런 스타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교수님은 이 홍 후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어디 가서든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입지전적이잖아요. 호불호도 굉장히 강하고 또 그리고 해서 끝까지 가면 또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또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이제 한국 보수 정치에서 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반면에 홍준표 하면 떠오르는 정책이나 제도가 없습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의사 전달력에 비해서 의외로 봤을 때 콘텐츠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홍준표 후보는 또 오랜 정치 경력을 쌓은 정치 베테랑이죠. 네. 홍 후보가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안 나눠볼 수가 없는데 교수님 먼저 우리 홍 후보의 주요 성과가 있다면 또 그리고 한계가 있다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는 아마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 선거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선에서부터 지방선거, 총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방선거도 제가 봅니까 대구시장 하시기 전에 이전부터 경남도지사도 네. 하셨잖아요. 공간을 가로질러서 이제 그러니까 개인기가 일단 출중한 분이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국민의힘 당적으로만 선거를 하시지 않았잖아요. 네. 예, 과거에 보면 무소속 선거도 하고 그 승률도 나쁘지 않죠. 하나의 고지만 남았죠. 대선 후보라고 하는. 맞습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섰을 때 어떤 정책적인 콘텐츠가 의외로 약하다라고 하는 이 판단을 들게 하고요. 또 한 가지가 갈등 관리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러기 때문에 경남도지사 그 시절에 보면 진주 의령을 폐업시킬 때도 일체 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고 수용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의외로 또 그럴 때는 힘의 논리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대구시장으로 재직 하면서도 그리고 취수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관계를 앞에 지자체하고 단절을 하고 자기 스타일로 나간다거나 이제 그래서 결단력은 있으나 성과가 잘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취약점이 있어 보입니다.
명언을 굉장히 많이 남겨. 난 그게 큰 공이라고 봐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들었을 무렵인 것 같아요. 홍준표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아마 제 기억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 그게 책에 나오는 걸 좀 빗대서 얘기했지만 요즘 검사들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 먼저 눕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풀잎이 눕듯이. 아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저 상황에서 저런 표현을 할 수 있나? 검찰이 이제 새로운 권력이 들었으니까 검사들이 거기 가서 줄을 댄다는 뜻이고 소신대로 수사를 할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을 좀 질타한 것이죠. 어떤 우리가 대구시장을 하던 국회의원을 하면서 업적을 내세운 것보다 그런 말들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좀 인상 깊게 남는다. 그전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 이후입니까? 뭐 박근혜가 뭐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찬반을 떠나서 정치 상황에 대한 묘사력을 굉장히 잘한다. 과거의 엄숙주의적인 그 정치를 좀 톤다운 시키고 솔직하면서도 이면을 다 까발리는 그런 능력이 홍준표 후보에게는 있다. 이렇게 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오히려. 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실체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업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좀 제가 거기에도 살짝 공감해요. 법률가들은 법을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법률이 뭐 절대적인 것이죠. 법이라는 것이. 그런데 국가 현장이나 아니면 뭐 지방 광역 정부의 지방 정부의 현장은 법률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홍준표 후보도 예를 들면 뭐 대구의 경우에 예를 들면 신공항이나 아니면 달빛 철도나 뭐 이런 기타 여러 중요한 것들이 특별법으로 제정했음을 한다. 조례를 내가 제정했기 때문에 그게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결국은 가서는 전국적으로는 그게 건설이 돼야 되는 것이고 현장이 중요한 것이고 예산과 돈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설계가 사업의 인프라의 사업의 구체적인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런 것을 아직 홍준표 후보가 다루고 업적을 냈냐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저도 퀘스천 마크를 줍니다. 자, 다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를 둘러싼 키워드는 바로 거친 직설화법 리스크입니다. 거침없는 발언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한데 때로는 이 직설적인 부분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중도층과 젊은 층에도 반감을 사기도 하죠. 교수님은 홍 후보의 이런 화법과 그 정치적 영향에 대해 또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를 세게 몰아붙였잖아요.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정책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머리가 생머리냐, 키높이 구두 왜 신느냐, 뭐 이런 거. 네네네. 신었냐. 만약에 탄핵 정국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코믹한 콘텐츠로도 가고, 그렇게 갈 수 있었겠죠.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안타까운 장면이다. 이제 그러니까 보수 정치가 지금 파산해 가는 국면에서 재부활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열을 할 시간이 없어요. 어디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가면 충분하게 비행기 예열도 시키고 활주로 쭉 달려서 이렇게 비상을 하는데 지금은 예열하지도 못하고 바로 비행기가 이륙을 해야 되는데 이랬을 때는 그 홍준표의 장점이 저렇게 강한 약점으로 혹은 국민의힘 경선을 희화화시키는 이런 식으로 폄하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게 이제 홍준표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로 인한 이제 역풍이기도 한데 홍준표 후보의 채널이 홍카콜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탄산음료는 사이다 아니면 코카콜라니까 그러니까 청량감을 주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언어를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으로 이제 또 젊은 층하고 소통하는 이런 면은 좋은데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대구시장 소위 그러니까 정무직 이제 시도 단체장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 정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지만 그 홍준표 후보만큼
많은 발언을 한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 굉장히 즉자적으로 계속해서 뱉어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어쩔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홍준표 후보의 불안감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잊혀질지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이 저런 발언을 계속 쏟아내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되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한 살 더 먹을수록 한 살 더 어린 유권자들이 진입하기 때문에 청량감보다는 품격, 그리고 지금 대선 전국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만약 본선 후보가 된다면 그런 면에서는 절제의 미덕을 좀 갖추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까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이 홍 후보의 스타일 이번 대선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그러니까 네. 이제 홍 후보는 지금 홍카콜라 2030을 노린 아마 그 아들이 뭐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죠. 어차피 국민의힘은 뭐 60년 60세 이상 되는 장년층은 아예 뭐 잡아놓은 곡이고 40, 50대는 지금 민주당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20대 30대인데 그쪽을 파고드는 것은 전략적으로 오케이 됐다는 것인데 홍 후보의 또 한편으로는 그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조직화단 말이에요. 오거나이저를 잘 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그 동안에 이게 보면 홍 후보의 어떤 주변에 뭐 쉽게 말해 중간 보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좀 적죠. 본인이 스스로 독구다이라고 해서 하듯이 그런 부분이 세를 모아가야 한다는 이 큰 대선 전국, 대선 같은 이런 빅 이벤트에서는 그것이 좀 약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유승민 이제 드랍을 했지만 유승민 전 의원과에게 홍준표 후보 간에 굉장히 설전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극한 이제 용어들이 오고 가고 하는 와중에 보면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뭐 윤석열 대통령 앞에 거의 뭐 조아리듯이 이렇게 굉장히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그런 사진도 많이 공개되고 이랬었는데 좀 혹자는 홍준표 스타일이 좀 강자에 좀 약하고 약자에는 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장면들은 뭐 대구시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나가야 지방 정부가 좀 뭐 이득을 국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했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것이 일관성의 측면, 과거와 달리 또 다르게 평가하는 정치적 입장이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후보의 주요 공약과 또 지향점 알아보도록 할 텐데 실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정치적 지향점 어떻게 또 보십니까? 7공화국 시대를 열겠다, 뭐 개헌 이런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은 좀 두드러져 보이고 뭐 이재명을 잡겠다. 그러니까 좀 거친 표현이지만 이기겠다는 뜻인데 그것이 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또 소구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나름 이제 그 대구시장을 거치면서 지역 현안들 뭐 대한민국이 지금 초수도권 서울 집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았을 것이다.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좀 장착된 선거전에서 무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봅니다. 네. 공약 이전에 그 홍준표 후보가 제시한 비전을 보면 일단 슬로건은 가장 커요. 지금 후보들 중에서 선진 대국을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중화 굴기를 연상케 하는데 말씀을 조금 드리면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문득 들었던 이제 그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의 저 아마추어리즘이 권력을 진보 진영에 갖다 바치는구나 이런 판단을 했겠고 저 사안은 반드시 탄핵 사안이 될 것이다. 네. 그럼 저는 일단 보수 정당은 후보를 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뭐 이기는 것 이거는 아예 불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 문득 스쳐갔던 생각이 12월 3일 날 스쳐갔던 생각이 보수가 이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승리에 가까워지는 방법이 일단 탄핵 그 찬성 후보가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범보수 연합이 구축되어야 된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어딘가 이준석 지금 뭐 한덕수 아마 이런 범주까지가 되겠죠. 세 번째 이재명 후보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때는 뭐 그래도 가능성은 적지만 승부를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선진대국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예선 국면에서 홍준표 후보의 정치적 입장이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품에 안고 치르는 선거는 보수에게는 필패입니다. 아마 홍준표 후보에게도 마지막 어떤 기회가 될 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약은 이제 추후의 문제고, 그 공약을 또 이렇게 봤어요. 공약이 비슷하지만, 이게 정말 홍준표니까 가능한 공약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형제 부활, 6개월 안에 사형 집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입시, 이게 수능 시험 제도는 이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의료 정책 하나 가지고도 수능에 절대적인 파고가 일어나는데 이거 전부 다 100% 정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시? 예. 그러니까 학력고사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화끈하죠.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인 어떤 정당성이 있으면 이게 중간 과정이 많이 생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젠다들은 굉장히 이 한국 사회의 축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어서 상당히 논쟁적인데 논쟁적인 의제에 대한 그냥 해답을 바로바로 던지는 어떤 스타일들. 글쎄 저게 또 선거 전국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살짝 듭니다만 하지만 저 이슈가 탄핵 정국을 흔들 만한 이슈가 되지는 못한다. 아무튼 홍준표식의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이러한 재미있는 어쩌면 굉장히 심각한 공약들이 등장하고 있다. 의료 관련해서는 의사 집단을 의협을 만났는데 거기서 4개 항의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이겠다. 굉장히 뭐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의사협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들인 같은데 뭐 참고로 제가 좀 첨부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또 시원시원하다. 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또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한민국이 만들어질지 수식어를 한번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먼저 어떤 대한민국이 될지. 허믹하면은 안 되겠지만 흥미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겠다. 홍준표 후보도 어쩌면 마지막 이게 도전일지 모르겠죠. 뭐 나이에 상관없이 다음에 할 수도 또 있겠지만 어쩌면 마지막 그 전력 투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글쎄 본인이 이제 그 굉장히 그 젊은 층과의 그 대화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소구력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또 중장년 이상의 세대 아닙니까? 재미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젊은 층과 중장년층 이상이 좀 조화를 이루는 오손도손 재밌게 사는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줄어드는 그런 측면을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교수님은 어떤 대한민국이 될지 예상하십니까? 홍준표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장점이 두드러지기 때문에요. 일단 아마도 여야가 대화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 우리가 모든 정부에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홍준표 스타일로 직접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주도하는 이런 정치 공간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본인이 원하는 선진대국도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급한 것은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같은데 우리 논의에서 이건 또 뭐 홍준표의 대선 승리와 관계없이 뭐 어떻게 되든 안 되든 홍 후보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핵 문제를 꺼내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뭐 핵을 무장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있고 최소한의 어떤 뭐 준핵 정도 이렇게 핵무장에 이르는 것을 미국을 좀 압박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마 홍준표의 지금 반공약인 것 같아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있지만 어쨌든 차기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가 아마 관세 문제가 건너뛰면은 분명히 트럼프가 다시 이것을 핸들링하려고 할 것이고 거기서 보면 전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했던 그런 남북 대화 부분을
또 극복하고 뛰어넘는 우리 대한민국의 핵무장의 부분을 어떤 정도까지 용인하고 국민적인 합의로 귀결지어 갈 수 있을지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마 어느 대통령이 되든 이 부분은 국가적인 아젠다로 떠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추가적인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후보를 또 쉽고 빠르게 넘어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